힘들었을지 모르는데 그때는 혼자 그냥 꿈을 꾸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할 마음이 있는 데다가 그런 어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저는 인생은 귀납적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건 연역적으로 이제 하게 됐어요. 우선 답변부터 어른 말씀을 하겠습니다 말이에요. 이젠 답변을 해놓고 보니까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돈도 없고 뭐 이렇게 했는데 또 그때 보니까 유신직후라 잡지를 다 없앨 때입니다. 네. 그래서 이기원 차관, 문공부 차관 또 이원경 장관 그런 시절인데 이분들도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데 등록 신청을 했더니 오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왜 이렇게 힘든 거 하려고 하느냐고 말이지. 아니, 논소리는 하든지 대학 교수 하면 됐지 뭘 이런 거 하려고 하냐고. 그래서 독립운동 하는 것보다는 쉬울 테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그 이제 하려고 하니까 서울대학의 구영록 교수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영어로 글 쓸 사람이 5사람밖에 안 되는데 유학 갔다 온 분이 그때 얼마 없을 때예요. 네.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그래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제가 시작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그래 이제 그때는 전화값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네. 그래서 전화를 잡혀가지고 3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굉장히 비싼 거죠. 그런데 그래서 조그마한 이제 무교동에다가 이제 방 하나 얻고 그래도 또 뭐 하다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정치를 하려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위기는 정치인은 이유를 막느라고 돈 많이 있는 정치인을 원하지 않거든요. 국민 분위기가. 그런데 네. 어렸을 때부터 조금 생각을 해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돈 버는 좀 피해 왔다고 할까? 좀 의식적으로 그런 걸 해서 준비가 안 됐는데 제가 시골서 12마지기를 팔아가지고 서울 와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집을 잡혀가지고 그 전화 잡히고 집 잡혀서 이제 창간호를 냈죠. 그러고서는 그 후에 지금 36년 동안 이제 견뎌왔는데 그것은 제가 이제 통화통신에 있을 때 출판국장 대행을 한 일이 있어요. 1년 동안. 네. 그때 이제 광고를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100명 만나가지고 광고 하나 나오면 아, 감사하다. 이런 기분으로 그냥 열심히 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도 이게 다 우리 국력이 신장이 되니까 국가가 발전이 되니까 이게 존재해온 겁니다. 사실은 이게 나라 덕이죠. 따지고 보면. 예. 초등학교 때 국회의원이 되겠다라는 그 꿈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지난 날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참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컨대 신문 배달 뭐 다 하셨던 일들이었지만 그 당시 분들은 대개가 가정교사 생활도 하셨고 젊은 시절을 유복하게 보내신 것은 절대로 아닌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죠? 글쎄 뭐 그렇게 이제 평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까지 태어나서 오늘까지 불만이라는 게 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니까 뭐 저는 재주가 없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가 만든 게 하나도 없거든. 공짜로 태어났으니까 감사할 뿐이지 더 이상 뭐 불만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저는 목적이 뚜렷이 있기 때문에 있었으니까 국회의원을 하려고 할 목적이 있었으니까 국회의원을 향해서 그냥 열심히 마라손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냥 열심히 뛴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뭐 신문 배달도 저는 굉장히 아주 긍지를 가진 신문 배달이었어요, 저는. 동아일보 1년 동안 했는데, 54년부터. 신문 배달,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도 그 신분증 사본을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아주 자랑스러운 지가 신문 배달했어요. 왜냐면 저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신문 왔습니다 하고 도망간 게 아니고 석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노크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그래 제가 신문 배달한 집분 그 어른들하고 제가 다 친하게 지내고. 6.25 직후니까 뭐 직장이 있는 게 예고 없는 게 정상일 때니까. 아까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꿈에 관한 것인데 네. 왜 그토록 국회의원이 되고 싶으셨습니까?
뭐 권력이 부러우셨습니까? 아니면 권력이라기보다도 이제 원래 정치라고 하는 권력을 이게 원래 이제 이게 벼슬 개념이 아니고 네. 봉사하는 개념이죠, 사실은. 왜냐면 그냥 딴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다니면 저 사람 뭐하러 다니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국회에 출마했으니 사람이 다니면 아 출마했으니까 다니는 거라. 근데 저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듣는 것도 좋아하고 하루 종일 들어도 아주 저는 재미있는 데 또 하루 종일 할 수도 있고 얘기를 제가 평생 동안에 아직까지는 14시간을 제가 얘기해 본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고, 봉사하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사실 정치인이라는 게 굉장히 명분도 있고 또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실지가. 예. 네, 저 고향을 위해서, 나라 위해서 굉장히 정책 같은 거 개발하면, 보람이 있죠, 하나에. 그걸 초등학교 4학년 때 깨우쳐주셨고요. 그거 전부, 지금 말씀드린 전 내용은 아니지만, 예. 어쨌든 국회의원이 생긴다 그때 이제 1948년에 제가 5학년인데 유세장에 이제 가봤어요. 그 뭐 얘기하는 거 못 알아듣는 게 많지만 지금도 이제 그 모습은 연상이 됩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7, 80%가 문맹자였어요. 네.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죠. 난 놓고 기억자 같이 생긴 게 낫인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는 지금 1, 2, 3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작대기 하나, 작대기 둘, 그 기호가 작대기 셋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종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신문지에다가 작대기 하나, 기마무개 뭐 예. 이래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거기다 뒤에다 매달아 다니면서 하고 뭐 이런 분위기였죠, 사실은. 사대를 털어서 출간을 하신 것도 그렇고요. 그것도 네. 대중적이지 않은 잡지를. 또 정치인으로서의 그 길을 가시겠다고 한 것도 그렇고 가족들이 별로 좋아하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닌가요? 제가 이제 3대 독자입니다. 예. 3대 독자 이제 굉장히 귀한 아들로 이제 사랑을 많이 받았죠. 우리 부모님들이 한테는 물론이고 시골 동네에 이제 한 40호 되는데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하도 사랑을 받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동네에서도 이렇게 사랑을 받고 그랬는데 또 우리 아버지께서는 한학자를 하셨는데